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전문의 설재윤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술이 조금 긴 수술이어서 지금 저녁에 거의 10시 정도 됐는데요. 제가 긴 수술을 마치고 만드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아무래도 말이 조금 어눌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좀 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은 물론 이제 대부분 저희 병원의 환자분 경우 한 30%, 40% 정도는 해외에서 오시는데 주로 이제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 뉴질랜드, 호주 뭐 기타 여러 나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대개 오실 때는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고 유튜브 내용에서 제 말이 어떤 것이 진실성 또는 진솔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대부분 하나같이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다 진실해 보이고 진솔성이 있어서 신뢰감이 돼서 오셨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군요.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뭐 지방에서도 서울로 이렇게 오시는데 멀리까지 오셔서 수술을 받을 때 그분들이 다시 가셨을 때 서울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수술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수술이랑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모든 수술의 진행 과정을 저희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료로 남깁니다. 다시 말해서 디플레인을 했다. 그러면 디플레인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디까지 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스마스나 목 근육을 박리한 그런 자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고 또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몇 센치 정도 위로 당겨주고 그리고 잘라낸 여분의 스마스나 목 근육을 잘라내고 봉합을 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카톡이라든가 메시지로 보내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작업은 지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수술 전에 상담 받은 분들도 핸드폰에 전화 혹은 문자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으로 여러분께 성형수술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려면 수술 내용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객관성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항상 수술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거나 부적절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올바로 수술을 해놓게 되면 정말해서 그 수술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대충 그 근처만 뭐 미니로 했다든가 살짝 했다든가 그런 경우보다는 수술 후 회복 기간 중 몇 달간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대여섯 달이 지나고 나면 훨씬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것을 대부분의 수술받은 환자분들께서 느끼게 됩니다. 저희 병원의 수술은 여러분들께서 안면 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가지 그 환자들이 갖는 고객분들께서 뭐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우울함이라든가 또는 처진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거라든가 뭐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안면 거상 수술로 인해서 젊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사회생활도 의욕적으로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을 저희 설재윤 성형외과라고 하는 제 이름 설재윤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지금 1개월째 이제 해외 교포이시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출국하시기 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쪽 목 부분 그리고 이 팔자라든가 이 메리오네트 라인 쪽
그다음에 이마, 뭐 눈 밑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밑으로 처져 내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는 이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위로 반듯하게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거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주로 보느냐 하면은 이 아래 턱선에서 굉장히 갸름해지고, 그리고 이런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크게 개선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거상은 코 밑으로 이쪽으로 수술의 결과가 좋을 때 거상 수술을 잘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마 쪽의 거상은 별 어느 병원이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수술이 이 코볼 밑에 쪽으로 변화가 클 때 안면 거상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팔자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없어지냐? 사실은 이 팔자는 어떻게 보면 난제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을 할 때 눈꼬리 이쪽에서 입꼬리 1cm 바깥으로 해서 목의 기도 옆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바깥 측면에서 여기까지는 박리를 하지만 이 안쪽에는 사실 박리 범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쪽에는 들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안쪽 부위는, 이 팔자 부위는 거상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볼떡이라고 했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반듯하게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처져 내려와서 생긴 것이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이마 이런 데도 당연히 좋아지긴 하였지만, 항상 저는 이렇게 목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보면 턱선이 이렇게 볼록하니 나오고, 그리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쪽이 이렇게 보면 메리오네트 라인이 좀 더 선명한데 훨씬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 약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얼굴에 이렇게 확실히 가뿐하게 위로 올라가졌던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한 달째니까 완전하게 지금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 병원의 수술 특징은 한 달째보다는 2달, 3달째가 더 좋아 보이고, 3달, 4달보다는 6달째가 좋아 보이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6개월 이후부터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수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이런 거상을 제대로 하려고 해야 그런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아래 부분에서 이쪽만 살짝 미니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6달 1년 이렇게 될수록 시간이 그렇게 될수록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이런 칼기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에서도 이렇게 처지고,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깊은 주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턱선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처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처져 내려오는 볼록함이 생기면 얼굴이 넓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상을 하게 되면 얼굴이 갸름해지고 작아져 보인다. 또 목도 좀 더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 이런 데가 퉁퉁해 보여요. 퉁퉁해 보이는데 당겨 올라가면은 턱선도 여기처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또 목도 가늘어지고, 또 한 수술 후 1년째 되신 분께서 저한테 하시기로는 수술 후에 화장빨도 좀 더 잘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져 내려오면 좀 칙칙하니까, 또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러면 밀리고 그러니까 피부살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목에서도 그런데 되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보면 얼굴에 주름은 없으세요. 근데
주름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얼굴은 두고 목만 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목이 제대로 되려면 이쪽도 같이 해야 돼요. 이쪽도 같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당겨 올릴 때는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당겨 올리거든요. 이렇게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올려요. 이렇게 당겨 올리는데, 그래야 이 목이 펴지는 거예요. 이쪽의 목이. 쉽게 말하면 이쪽의 목의 부분이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 같은 경우는 목도 요 앞부분만 되게 목에 주름이 있다,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있다 그러면 이 앞부분만 펴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 병원의 목 수술의 특징은 이 뺨 밑에 여기뿐만 아니라 귓볼 밑에뿐만 아니라 귀 뒤쪽에 목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면 거상할 때 박리 범위가 좀 더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죠. 박리를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박리를 좀 더 넓게 하기 때문에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에서 봤을 때도 이 목에 세로주름, 이렇게 가로주름 있고, 그 다음에 이런데 메리오네트, 근데 이런데도 훨씬 더 갸름해지고 가뿐해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세로주름, 그 다음에 가로주름, 이런 것들이 훨씬 가로주름도 희미해지고 또 목도 훨씬 더 갸름해져요. 그래서 얼굴이 갸름해진 것처럼 목도 갸름해지고 피부도 더 밝아지고 또 피부가 아무래도 당겨지기 때문에 모공도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돼서 그런지 화장빨도 잘 먹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장씩 제가 사진을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팔자, 그 다음에 눈 밑에 이렇게 골,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볼살 처짐. 그래서 이 볼살 처짐이 여기서 보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둥그름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볼살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목에서도 이렇게 세로주름들이 쭉 생겼죠. 근데 이제 수술한 이후에는 훨씬 갸름해졌어요.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훨씬 갸름해지고,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에서 깊은 가로주름, 또 세로주름, 그 다음에 이쪽에 마리오네트 라인, 이마, 그 다음에 눈 밑에 골, 이런 것들이 수술 후 한 달째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턱선도 훨씬 더 이렇게 갸름해져 보이고, 입꼬리도 뭐 얼굴이 처지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처지면 일반적으로 윗입술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윗입술 아랫입술을 덮게 되면 여기 메리오네트가 깊어져요. 깊어지면 윗입술 아랫입술을 덮은 것만큼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하얗게 변하는 그런 백태 같은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눈꺼풀이 처지면은 눈꼬리가 눈물로 짓물린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얼굴로 봤을 때 이런 목의 주름이나 이런 이쪽에,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눈 밑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처져 내려온 볼딱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좀 더 여기 턱선이 갸름해지고 목도 훨씬 더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서 봤을 때 이런 세로주름, 그 다음에 턱선, 그 다음에 이쪽에 볼록하게 나온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측 45도로 봤을 때도 이런 턱선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하고 울퉁불퉁 이러죠. 여기는 처져 내려온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수술 후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 측면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볼에 훨씬 더 갸름해 보이고, 턱선도 갸름해 보일 뿐더러 목도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도 훨씬 더 가볍고, 그 다음에 좀 더 얼굴 표정을 말한다면 신선한 표정이라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목 앞에 이런 주름, 그 다음에 여기에 팔자, 그 다음에 이쪽에 메리오네트 라인,
이쪽에 지금 좀 더 근접 촬영으로 봤을 때 수술 전과 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리뷰하는 마음으로 한번 수술 전과 후를 설명을 한번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얼굴이 갸름하고 그 다음에 가뿐해지고, 물론 이제 약간의 화장을 하셨는데, 기초 화장을 하셨는데 얼굴에서 피부 톤도 훨씬 좋아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1년 정도 되신 분들이 말씀으로는 화장빨도 더 잘 먹히더라. 그 다음에 얼굴이 훨씬 더 젊은 시절의 모습처럼 갸름한 느낌이 들죠.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각도 45도에서 봤을 때 이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실 때는요, 항상 어디가 변했을까 이렇게 특정한 부위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 수술의 결과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느 한 구석에 목주름만 보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술 후에 나의 모습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을 전체적인 큰 큰 그림에서 한번 싹 보고, 그리고 관심 있는 곳에서 이런데 목주름도 많이 변하고 턱선도 이렇게 훨씬 더 쩍비더니 갸름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보셔야겠죠. 밑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특히 목에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 목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늘어진, 세로로 늘어진 살, 가로로 깊어진 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수술 후에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매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 측면의 모습이죠. 또 반대 방향의 측면의 모습이죠. 되게 이제 여기 턱 밑에서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를 절개를 잘 안 하고 이쪽 절개만으로서 여기 깊이 들어가서 이 목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부채살 펴듯이 펴가지고 당기면 이런 당기고, 그 다음에 바깥에 피부에서 완전히 당겨서 이런 것을 대부분 이렇게 개선하는 수술을 하는데요. 여기를 묶다 보니까, 여기에 쭉 늘어져 있는 두 개 묶다 보니까 여기에서 간혹 유착이 오더라고요. 유착이 오게 되면 이게 기도 쪽으로 이렇게 살이 들어붙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상선 수술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먹을 때 여기에 연화작용이 일어날 때 이 아래 부분들의 살이 같이 당겨다니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흉터뿐만이 아니라 그런 연화작용이나 침을 삼킬 때 이 아래 부분에 이 목살이 같이, 목이 막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조금 약간 어색하게 보여서 저는 여기 턱 밑에 여기를 절개해서 이 근육을 묶어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육을 여기를 절개해가지고 이 근육을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기존에 이렇게 절개했던 선 라인을 통해서 한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수술에 대한 과정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하단에 보면 네이버 카페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제가 수술했던 자료들의 사진을 꽤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구나. 되게 이제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스마스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마스 근육을 방리해서 스마스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동영상을 움직여서 스마스가 어떻게 보이는가, 또 스마스와 연결돼서 여기 스마스와 연결돼서 이 아랫부분의 목 근육까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방리된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만약에 그 네이버 카페에
그것을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로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들어가는 방법을 여러분께 아이디 패스워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안면 거상은 제가 오랫동안 수술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내가 얼굴이 70살이라 하면은 그것이 20대의 살로 될 수는 없어요. 왜냐, 70살을 살아온 그 얼굴 살에 탄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겨 놓으면은 굉장히 그 20대처럼 팽팽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가면은 그런 면이 덜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술한 것 같지도 않더라 이런 말을 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수술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연 노화는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피부에 60이면 60에 맞는 탄력도, 70이면 70에 맞는 탄력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다만 수술한 이후에 5년 10년이 되어도 그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씀은 꼭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안면 거상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의 상단 이쪽에 상단에 있는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직접 전화를 병원으로 하시더라도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과 시간 이후에도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문자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술 상담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술 받은 환자분께서도 당연히 언제든지 질문과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과 차이점인데, 결국 실장을 통하지 않고 원장하고 병원으로 전화해도 그거를 핸드폰에서 원장이 바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답변을 해주느냐,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해보면서 또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모든 상담과 수술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실적으로만 얘기를 투명하게 하면은 오히려 수술받은 환자분들께서 질문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설명과 수술 전에 상담이나 수술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더 편한 길이고 또 수술받은 환자분들께서도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